스타트업 밸리에서는 1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업 70개사가 3일에 걸쳐 피칭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기업들은 반뜨기는 아이디어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초기 기업 바로 루키리그입니다. 이번 심사는 조나단 정 마이리얼트립 CXO님과 김동환 백패커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사인 노드 팀의 발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는 5분간 피칭을 진행하고 이후 5분간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준비되면 피칭을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신부질환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주식회사 노드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무려 1,100만 명이 비염 환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알러지 질환이 꾸준히 감소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비염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이 비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발생하고 또 재발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가 매우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 때문에 꾸준한 사용이 어렵고 코 속의 뼈나 살을 잘라내는 수술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물과 수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염 치료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LED나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 광치료기 시장이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빛이 나오는 부분을 코 속에 넣어서 사용하는 삽입형 광치료기입니다. 하지만 이 빛들은 우리 몸속에서 너무나 쉽게 흡수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코 속 깊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염증이 발생하는 깊은 비강, 부기동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무엇보다 콧물과 코막힘이 지속되는 비염 환자들의 코를 또다시 막아 생기는 불편함, 위생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드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 신호, 펄스 전자기장입니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자학 분야에서도 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생태 투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림처럼 코 속에 넣지 않아도 코 위에 간단하게 얹어서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펄스 전자기장은 특정 조건에서 우리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노드의 핵심 역량 그리고 자산은 이 치료에 유효한 펄스 전자기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과 이것과 관련되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생물학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는 노드의 비염 치료기가 기존의 어떤 비염 치료기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 그리고 기존 치료비 대비 훨씬 높은 생체 투과율, 그리고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 식약처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인정받아서 임상 시험을 승인받아 현재 지난달 아주 성공적으로 첫 번째 임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염 시장은 15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의료 비용보다는 환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비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술의 진보 없이 유사한 제품만 쭉 출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진보된 기술 그리고 보다 다양한 임상 근거들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드를 혁신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키워가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온라인 채널에 한정해서 저희가 직접 고객분들께 찾아갈 예정이고요. 다만 오프라인 매장 같이 전문 영업이 필요한 채널에 한해서는 저희 유통사와 함께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는 의료용 하드웨어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팀입니다. 의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들이 함께 시작한 노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펄스 전자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펄스 전자기장 시스템 설계 노하우라든지 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실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펄스 전자기장, 새로운 형태의 이 비염 치료기를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그리고 의공학과 임상 CRO 팀이 정말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료용 펄스 전자기장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비염 치료기 제조사를 넘어서 여러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리고 전자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염증성 질환, 그리고 혈류 개선, 조직 재생, 골관절 분야에서 이미 이 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별도의 리소스 분산 없이 이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제품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데 그 강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임상 시험은 성공적으로 지난달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기염 출시까지 마지막 글로벌 확증 임상 시험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현재 10억 원 규모의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저희는 노드만의 펄스 전자기장 최적화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전지학 기업으로.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피칭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꼭 잘 돼가지고 네, 해외까지 또 한국의 기술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초반에 설명 주신 방식 중에 기존의 제품들은 뭐 코어 안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설명 주신 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제품들은 왜 말씀 주신 방법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실 비염뿐만 아니라 이 의료기기 산업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벤치마킹해서 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만큼 이 기술에 자신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필요한 자금이 한 15억 정도라고 했는데, 아마 기존의 또 전통적인 그런 메디컬 대기업들은 아주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 기술이 정말로 혁신적이고 뭐 기존의 프레임을 깨는 거라면은 또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효과 면에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훨씬 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의 첫 번째 임상 시험이 불과 2주 전에 끝나서 저희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얼만큼 좋다라고 말씀드릴 아직 통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긴 한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세포 실험, 전임상, 연구자 임상 시험, 카데바 시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기존 비염 치료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굉장히 많은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했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이 펄스 전자기장과 레이저 치료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전자기장의 효과가 기존 치료기 대비 이상이다라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변화되는 흐름을 저희가 좀 주도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이 기술 트렌드 안에서, 이 산업 안에서 기술 트렌드는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드릴게요. 저도 비염이 좀 심한 편인데 이게 증상 완화인 거죠? 비염이 이제 왔을 때 치료 같은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마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똑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텐데요.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항원에 노출되면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고요. 사실 이게 완치되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때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정말 원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 없이 바로바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고객한테는 어느 정도 가격대 판매가 될 예정인가요?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 엄청 고가의 제품을 제외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레인지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개된 자리라 아직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합리적인 가격, 그 범위 안에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도 직접 마케팅을 해서 이제 D2C로 해서 비용 절감할 그런 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이게 막 대중적인 모든 전 국민이 이제 쓰는 그 기기는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 현재 가장 많이 비염 치료가 판매되고 있는 채널이 온라인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비염 치료기를 사야 된다는 것 자체는 고객들이 충분히 설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지금은 어떤 마케팅 팀이 완벽하게 꾸려져 있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펄스 전자기장을 이용한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주요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드랩 발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준비되시면 피창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랩의 이주환입니다. 지금부터 드랩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AI 전문가와 박사들이 뭉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전에 제가 AI 스타트업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서 지금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에 창업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된 회사로서 6개월 만에 팁스, 투자, SKT와 협업, 벤처기업 인증 등 굵직한 큰 업적을 이뤄낸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커머스 상품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커머스 내 요소는 상품 사진입니다. 88%가 이 소비자들이 이 상품 사진을 중요히 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봐도 감히 왼쪽과 같은 이미지로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가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희가 수십 군데의 대형부터 소규모까지 모든 커머스를 조사해 본 결과 생각보다 이런 비용, 이미지 리소스를 얻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예상 대비 10배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들 시즌이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 및 최적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AI가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같은 사진을 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컨셉을 언제든지 다양하게 생성 및 재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이 없더라도 성과 측정 및 최적화는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미지 제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주는 드랩 아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만든 화면인데 이와 같이 간단히 찍어서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같은 사진을 바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와 같은 사진이 10초 정도 만에 다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A/B 테스트를 해보면서 구매 전환율이 좋은 이미지를 체크를 해서 결과적으로 노출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제작 비용이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맞춤 컨텐츠 통한 효율이 한 3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투입 시간은 거의 제로 코스트로 이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상품 사진이 있으면 정확하게 상품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AI가 이 상품과 어울릴 것 같은 배경과 혹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어울릴 것 같은 배경을 찾아서 배치를 하고, 배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 상품을 부각시킬 만한 조명을 AI 갭 모델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매번 똑같은 결과를 내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컨셉, 원하는 아이덴티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에 맞는 결과를 그때그때 내어주게 됩니다. 또한 전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들 모델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 모델도 바로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바로 입혀서 누구나 쉽게 모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생성한 가상의 모델들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했던 상품 사진이 있으면 그 상품 사진에서 상품을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우고 본인의 상품을 올려서 새로운 본인이 꿈꿔왔던 상품 사진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와의 차이를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퀄리티 높은 상품 사진을 내어준다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베이스로 뻔하고 좀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컨텐츠 생성 시장, 컨텐츠 제공 시장입니다. 컨텐츠 생성 시장은 달리나 뭐 이번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매우 떠오르는 시장이라서 아직 시장 규모가 모호한데요. 그런데 컨텐츠 제공 시장만 해도 현재 3조 정도 규모의 매년 20% 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품 사진 생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광고 사진 생성, 이후에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상품 사진, 광고 사진, 모델, 뭐 그 외 시각적 모든 부분을 생성하는 자동 브랜딩 솔루션,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AI 동적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상품 사진이 모두 소수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부분을 사람들의 손을 줄여줬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품 생성이, 사진 생성이 떠오르는 지금 당연히 미래는 많은 이미지가 AI가 생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런 미래를 더 빠르게 우리 곁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릴게요. 네. 아까 시장 규모 말씀 주셨는데 어떤 거 기준의 규모 시장인가요? 그 컨텐츠 제공은 CDN이라고 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기준으로 잡았고요. 아무래도 저희 뭐 커머스나 뭐 모든 요즘 컨텐츠들은 다 그걸로 제공되기 때문에 CDN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상의 모델 말씀 주셨는데 네. 가상의 모델한테 저희 제품을 입히거나 들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얼굴을 생성해서 얼굴을 입히고 있고요. 지금 또 연구 개발하는 부분은 마네킹만 있으면 사람을 입혀주는, 마네킹을 사람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A/B 테스팅은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사진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용하는 플랫폼에서의 어떤 A/B 테스팅 데이터가 추적이 되나요? 저희가 보통 그 해당 커머스에다가 스크립트를 심어서 전환율을 체크를 하고 그거 기준으로 A/B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제공까지 해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뭐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도 막 그 이불 위에서 찍고 장판 위에서 찍고 이러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정말로 잘 나와서 상용화되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장당으로 받는 건지? 현재는 비용 구조를 크게 사스식 월정액하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소상공인들 분들이 좀 니즈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당 비용을 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컴업으로서 CBT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번 CBT를 진행을 해보면서 가격 프라이싱도 확실히 정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별 사스 금액 각자 정할 예정입니다. 건별로는 혹시 대략 뭐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네. 네, 최대한 저렴하게 초반에는 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보도 자료 본 것 같은데 어제도 뭐 대기업이 이제 뭐 사진 업체랑 해가지고 대기업의 AI 기술을 해가지고 모델도 만들어주고 그거 바탕으로 모델의 뭐 표정이나 뭐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까지 이제 뭐 생성해 준다는 그 보도 자료 어제 제가 읽었는데 또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는 뭐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것도 뭐 경쟁사 말씀 주셨는데 그 경쟁사가 뭐 단순히 이제 배경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표님 회사에 정말 그 독보적인 좀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 사실 뭐 저희 아까 그 원하는 컨셉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컨셉으로 바로 나오게 한다 이런 부분도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생각보다 그 일반적인 결과를 나오면 모두 다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사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사진이라는 게 본인 상품만의 감정선이나 자연스러움이 있는 건데 다 똑같은 배경으로 똑같이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특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는 조명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보통 필터를 많이 입히게 되는데요. 이미지 필터를 입히게 되면 상품이 왜곡이 되거나 달라질 위험이 있는데 저희는 AI로 이런 필터 조명을 완전히 새롭게 생성을 해서
이미지는 상품은 자연스럽게 냅두되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도 상품 사진에서도 자양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아까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경쟁사랑 이제 비교해 주신 사진이 있었는데 네. 왼쪽에 눕기 있다는 사진 말고 배경 들어간 건 아직도 좀 이제 보기에 인위적인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 폭이 있나요? 저 아까 보여드린 예시가 한 2달 전 예시인데 저희가 지금 6개월 됐는데 4개월 만에 나온 결과고요. 지금 6개월 됐으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진짜 가짜 사진 사람들에게 주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맞춰봐라 했는데 단 한 명도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람들이나 소상공인한테 특화되어 있는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실 예정인가요? 뭐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허들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사실 대규모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힘을 줘서 찍는 거는 한 전체의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면 다 흰색 배경의 누키샷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고 또한 이제 다양한 커머스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 머터리얼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텝페이 발표자분 나와주세요. 발표자분께서는 준비되면 피칭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IR이 진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축제인데 목소리라도 좀 좋게 해보겠습니다. 구독결제 솔루션 스텝페이 이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은 해외 사업 잘 아시면 스트라이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라이프에 쇼피파이라는 모델이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은 결제랑 커머스를 다루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결제는 만들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는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손쉽게 구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제이자 커머스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시장에 침투하는 키워드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연함을 기반으로 결제랑 커머스에 필요한 기능을 조합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클릭으로 조합해서 누구나 다양한 요금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기갑 조합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영원 결제 후 14일 뒤에 결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AWS나 슬랙, 휴대폰처럼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건당 요금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금제를 개발자는 API로 가져가서 소프트웨어에 붙일 수가 있고요. 비개발자의 경우에는 완성되어 있는 스토어를 제공받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범위를 한번 보시면 단건 쇼핑몰에서 YGL리 같은 구독 쇼핑몰 당연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컨텐츠 구독 사이트 곧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곧 포스도 오픈이 됩니다. 즉 한번 오픈을 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팔든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되고요. 대기업들은 좀 독특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해서 쿠팡처럼 하위 가맹점을 둘 수 있는 형태에서 자동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렌탈이나 BNPL과 같은 여러 가지 모델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저희는 중소형 대상으로 사스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중대형 이상 기업 대상으로 설치형 제품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다행히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AWS와 같은 슬랙 서버 인프라 서비스들과 함께 공동 세일즈 라인도 구축을 하면서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별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유연성입니다. 카페24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제에서부터 커머스 기능까지 잘게 쪼개져 있고요.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원하는 기능들을 조합을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경쟁자들은 단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품 하나에 가격이 고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품 하나에 여러 개의 가격이 붙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 기간이 베이직에만 있고 프리미엄에는 도입비가 있다.
이런 구조로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경쟁자들은 사실 새로 만들어야지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글로벌 지향적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접속한 위치에 따라서 언어 화폐 세금이 자동으로 변환돼서 바로 글로벌 판매로 빠르게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장을 보시면 뭐 40조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도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쉬운 솔루션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시장이고요. 실제로 6개월, 12개월치를 받던 미용실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유명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서 저희 서비스로 팔로우로 들어올 수 있는 고객을 취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최우선 타겟으로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입니다. 글로벌로 판매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한국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후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직접 아시아로 진출하자라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생활용품도 관심도가 많은데 필리나 와이즐리와 같은 유명한 서비스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해서 저희 서비스가 알려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 서비스는 경쟁자는 소매업이나 아니면 쇼핑몰, 또 특히나 패션 쇼핑몰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으로 쌓여져 왔다면 저희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구독 결제,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결제, 인앱,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옆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5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10월 말에 이제 펀딩도 마감을 했는데 더 열심히 달려가면서 더 도울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응답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꼭 쇼피파이와 스트라이프를 능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응원하고 다만 구독 시장이 이제 40조 규모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긴 해요. 이런 PG나 결제를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구독은 넷플릭스나 굉장히 그런 메이저 업체들의 볼륨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 서비스가 잘 되려면 넷플릭스가 이걸 쓰진 않을 거고 굉장히 많은 롱테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볼륨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나요? 메이저의 구독과? 저희가 30.8조라고 내고 있는 저희가 바텀업을 한 수치가 있긴 합니다. 40조는 사실 OTT가 거의 다 대다수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한 거는 실제 소매업에서부터 저희 쪽에 문의가 오거나 입점한 카테고리의 총 거래액을 따졌고 거기에 전환율을 따져서 저희가 바텀업을 해보니 30.8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를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사용량 기반 결제를 쓰는 등 사실 시장에서는 니즈가 아주 많습니다. 이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실상 니즈가 워낙 많아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수익 모델은 네. 거래 금액의 몇 %인가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큰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형 대상으로 사스 제품 판매하는데 결제 수수료라고 불리는 PG 수수료에 저희 몫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월간 매출 구간에 따라서 구독비를 매기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0원부터 24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설치형의 경우에는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쇼피파이 스트라이프 이제 결합됐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주시는 구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군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티어드 되어 있고 좀 웹사이트 자체가 잘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스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카페24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동하는 거가 방향성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쇼피파이처럼 앞단을 붙여서 경쟁을 하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선 처음 저희의 접근은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랫폼에 기생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런 기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앞단으로 나오게 됐고 사실 앞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 이점이 생긴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툴들은 주어진 기능만 활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만 사용이 되는 반면에 저희는 원한다면 포스든 온라인이든 컨텐츠든 판매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되러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제 수수료 수익과 이제 플랜 이용료가 있는데 요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체 매출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대략적인 수치로는 가맹점의 전체 매출 중에서 3에서 5% 이내에서 무조건 요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긴 하고요. 실제로 결제 수수료 수익은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구독비가 보통 1%에서 1.5% 이내로 책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욕심을 워낙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자라는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요 네. 결제 수수료 수익과 플랜 이용료가 한 회사 전체 매출이 100%일 때 한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나요? 저희가 실제 장표가 있기는 한데 중대형 이상의 설치형 제품이 35%에서 40% 정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말씀 주신 대로 사스들이 쓰는 결제액과 거기에 대한 구독비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뭐 커머스고 뭐 거래가 막 굉장히 몇백억 단위로는 하지만 PG 수수료는 거의 계속 매년 이제 할인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 굉장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좀 접근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경쟁자들은 전부 거래액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워드프레스랑 쇼피파이랑 유사한 사스 업체입니다. 즉 구독비가 메인이고요. 이 구독비가 메인이 되려면 애드온으로 나오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업셀링을 일으키는 구조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안 가본 길 발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께서는 준비되면 피칭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 책임 시공 AI 플랫폼 하우스핏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 가본 길의 대표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모든 주거상업 시공 현장에 저희 우수업체가 기술 금융 기반으로 책임 시공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텐데 저도 그동안 물어보면은 이 경험이 좋았다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었다, 눈탱이 맞은 것 같다, 하자 보수 안 해준다, 이렇게 아픈 기억들은 있는데 돈을 수천만 원을 쓰는데 자동차 같은 건 만족을 하면서 여기는 왜 만족을 못할지, 이 산업은 왜 이럴지. 그런데 기존의 플랫폼이나 업체들, 대기업까지도 책임을 진다고 표방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시장 한 25조, 그중에 아직 브랜드가 잠식하지 않은 시장 15조, 그중에서 한 마켓시어 20% 3조를 저희가 타겟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시공 분야는 굉장히 골치 아픈 영역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노후주택의 증가, 소득 증대 1, 2인 가구 증가로 이 시장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책임 시공, fit 시공이라는 프로세스를 확립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시공을 제공해드리겠다, 이것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850여 개 다양한 규모와 역량의 회원업체들을 확보를 하였고 소비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공사를 할 때도 있고 작은 공사를 할 때도 있고 수리 보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업체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찾으면은 모든 시공 니즈를 해결할 수 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중개 플랫폼, 직접 시공, 테크 서비스 세 가지고요. 거기에서 구독료와 직접 시공 매출,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핏시공 프로세스에 소비자와 업체가 모두 인볼브가 돼서 이것을 준수한다 그러면은 큰 리스크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책임 시공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난 2년간의 실적이지만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인원 증가 없이도 이렇게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책임 시공과 할부금융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MAU나 CPA가 훨씬 개선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저희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할부금융을 제공한다면 미뤄왔던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85% 이상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우수업체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레퓨테이션 등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모집을 하고 엄선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한샘이라는 회사에서 8년 일하면서 전국 1000여 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육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파이낸스 전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샘에서 파이낸스 일을 하다가 이 산업을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자원을 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터득을 하고 경험을 쌓게 된 거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도 인테리어 플랫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차별화를 하는 것이 우수업체와 공동 책임을 지고 기존 멤버들과 상생하면서 전국을 커버하고 한 특정 브랜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점이고, 이 산업이 구매 주기가 길다는 상품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린한 조직으로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또 B2B 쪽에 ERP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 직접 시공, 금융 서비스 등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만 투자금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내부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BEP를 초과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달성하면은 신규 비즈니스로 진출을 해서 엑시트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년부터는 BEP에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의식주 중에서 이 산업이 주거 쪽이 기술 도입과 활용이 가장 뒤떨어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 3D VR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비자가 간단하게 사진을 직관적으로 선택하면은 소비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디자인을 추천해주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봤을 때 사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나중에는 단순히 다른 집의 사진이나 시공 사례가 아니라 이것들을 3D VR로 구현을 해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빠르게 그 시공이 필요한 바닥, 벽지, 구조 이런 것들을 변경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서 시공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자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술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 상업 공간 다양한 시공 니즈에 대해 AI 기술과 할부 금융으로 핏 시공을 제공하는 플랫폼 하우스 핏입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단가가 4천만 원이라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4천만 원이 객단가랑. 네. 그 인테리어 쪽이 분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고 사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서비스도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할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1년간 AS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는 일단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왜 좀 잘 안 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아직도. 네, 제가 예상했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해답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시장이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을 아직도 바라보는 관점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은 뭐 하자나 이렇더라도 우리가 감히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AS를 맡기고 믿고 만족도를 하는데, 여기는 하자라는 게 대단 막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런 하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갔는데 뭐 실리콘을 잘못 쏘고 벽지가 떠 있고 얼룩이 있고, 이거 뭐 내가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의 플레이어나 대기업들이 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 AS 기사가 출장을 가고 또 소비자랑 처음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한 내용이랑 또 뭐가 달라지고 하면은 뭐 메신저랑 이런 걸로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기술의 도입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산업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런 디자인 자동 추천, 그런 모바일 시공 관리, 3D VR을 활용한 걸 통해서 하자의 대부분의 원인이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오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전 지식과 정보력을 높여줘서 하자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기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1년 AS나 이런 거 사실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우수 업체들은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소비자 업체가 선뜻 나서서 앞서서 그 리스크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할부금융, 보증보험, 어떤 보험 상품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어떠한 소비자도 어떤 규모의 공사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플랫폼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0%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셨던 실리콘 잘못됐던 상황과 디자인 추천이나 이런 기술이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나요? 사실 이 제품은 구매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다 철거하고 하는 거를 인생에 정말 몇 번이나 할지 두세 번 하면은 꽤 많이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트렌드나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외한 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디자인 추천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장치로 계약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감 부분에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업체가, 진짜 나쁜 업체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는 한 잔금 이제 10% 부분을 남겨놓고 이제 이거를 해달라. 그럼 이제 실리콘을 잘못 싼 게 있으면은 소비자는 나 이거 제대로 다 마무리할 때까지 나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이거 나 못 줘. 그럼 업체는 이거 내일 5만 원이면은 1시간이면 하는데 왜 못 주세요? 주세요. 나 시공기사들 결제해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야무야 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업체의 신뢰성과 그런 기술 분야의 도움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에스크로를 제공하는 건가요? 예, 에스크로도 가능하고, 사실 에스크로 자체도 소비자의 그 불안감을 다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융이라는 것도 좀 더 사이드한 파이낸셜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요.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립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기간 리스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남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행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말뿐인 책임 시공이 아니라 이런 그 결제 부분에서도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면 회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모집한 우수업체 자체가 행여나 잔금이 그렇게 아까 같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뭐 2, 3일 내 일주일 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소비자한테 받도록.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우즈라 컴퍼니 발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피칭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즈라 컴퍼니 대표이사 심용주 박사입니다.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댁에서 댕냥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들이 막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요. 네, 저는 반려동물의 마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행동의학, 배를 가르거나 피를 뽑지는 않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물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동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공부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동물을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비디오다 실제로 관찰해요. 관찰한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들이 현재 어떤 생각, 통증,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연구합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이러한 동물행동학자의 연구 루틴을 이른바 디지털 형태로 바꿔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동물의 진료, 의료 체계는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병원에 간 이후부터. 하지만 병원에 가기까지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는 동물행동학자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동물이 보이는 특정한 행동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병원에 가야 할 시기가 매우 많이 늦어져요. 수의사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늦게 온 것도 늦게 온 것이지만 이 동물을 대상으로 문진을 할 수가 없어요. 뽀삐야, 너 언제부터 아팠니? 뽀삐야, 너 어디가 아프니? 저희는 반려동물의 진료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예방, 문진, 조기 진료와 같은 부분들을 동물행동의학적 기술에 기반하여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반려동물의 목에 작은 디바이스를 채웁니다. 그 디바이스에서는 통상 구축 센서라고 불리우는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특정한 행동을 긁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잠을 잤어요.
같은 행동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큰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 개체의 과거 데이터 그리고 이 개체와 유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코호트 집단의 데이터, 다음에 임상 수의사들이 만들어놓은 골든 스탠다드 삼각 측량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수의사에게 알려주고 좀 더 빨리 진료가 그리고 그 진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어디다 쓰냐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보험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율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왜 높으냐고요? 진료 체계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저희는 반려동물의 기호, 선호를 이해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큐레이션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준 그 장난감, 우리 뽀삐가 여전히 좋아할까요? 새롭게 마련한 간식, 혹시 그 간식을 먹고 아토피가 발생한 건 아닐까요? 긁거나 빠는 행동 또는 놀이 행동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커머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 분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반려동물의 행동, 반려동물의 검진,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의 진단 과정에서 나온 비용과 진료 데이터를 컴바인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예측 기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 국내는 작지만 해외는 충분히 크고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는 반려동물 보험에 저희의 솔루션을 컴바인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험 GA 형태의 영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저희의 자체적인 반려동물 보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보험하고 무엇이 다르냐고요? 네, 반려동물 보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강한 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는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보호자도 지속적으로 보험사의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당연히 손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저희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를 개선하는 작업, 특히 저희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30에서 50%가 죽어나가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네.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키우고 있어가지고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아프면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와디즈에서 런칭한 것도 본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그 운영하고 있는데 와디즈에서 런칭한 거 봤고 그 네.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 아, 같아요. 네. 정말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랐는데, 근데 어쨌든 질병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뭐 네. 말씀 주신 아토피부터 해서 뭐 아니면 진짜 이게 뭐 대장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네.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로 좀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필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에 거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가 한 10여 가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질병들은 대략 전체 개와 고양이의 질병 3,000가지 중에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질병 전체를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동물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는 약 20가지 질병 정도를 타겟 질병으로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사이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상관관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근간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진단을 하지는 않고 수의사가 진단하기 위한 행동학적 데이터를 가공하고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의사가 이용하고 있는 EMR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주치의 개념으로 보호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그 전송 전에 미리 허용이 되면 스스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진료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워낙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보험도 있고 이제 단말기 판매도 있고 구독도 네. 있고 이제 뭐 사료랑 용품도 있어가지고 네. 그 어느 것에 이제 좀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나요?
네, 사실 그 수익 모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규모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인간 시장이 한 1000분의 1 정도인 것이 아마 문제일 것이고 수익 모델의 핵심은 현재 기준, 즉 에이즈 단계에서는 GA로서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보험사의 보험을 대리 판매, 즉 중개 판매하는 데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의 자체적인 보험을 만드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기술은 반려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가 있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봐주세요, 또는 눈높이에서 교육해주세요. 저는 반려동물의 마음으로, 반려동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고, 따라서 보험을 필두로 해서 반려동물 시장 전반으로 콜라보 또는 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도 웰시 코기 귀여운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아프기 전에 네.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가면 사실 정말 증상이 있기 전에는 병원에서도 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언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것이 슬개골 탈구인데, 보호자들은 슬개골 탈구가 3기, 4기, 즉 중기로 진행된 다음에야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은 이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활동성이 줄어들고 폭발적으로 달리는 행동이 없어집니다. 약 2, 3년에 걸쳐서. 심급성이 아닌 만성이라면 더 나아가서 수직으로 점프하거나 발 두 개로 서는 행동도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부위를 잡고 핥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죠.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행동, 즉 통상 수의학에서 에소그램, 단위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것들이 특정 질병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계속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현재 0.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이상이 있고, 이것은 통상 이러이러한 문제를 의미하는데 혹시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중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와 같은 방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보험 관련한 질문 몇 개 있었는데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판매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일종의 그냥 진입을 쉽게 하는, 그 결국은 회사는 보험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앞단에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는 그냥 깔아놓는 그런 접근인가요? 네, 뭐 기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험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회사와 일반적인 기존 보험사와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보험을 파는 방식으로는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위수업 발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피칭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 가게 근로감독관이 왔다는데 걱정이네. 서비스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전문 올인원 HR 솔루션을 제공 중인 위소비의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HR 테크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 중심으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551만 소상공인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HR 시장 과연 매력적일까요? 소상공인 시장은 유일하게 디지털 전환이 매우 더딘 시장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또한 소상공인 분들도 디지털 적용에 대해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캐시노트, 도도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환경적인 기회, 인식적인 기회로 2023년도는 소상공인 디지털 태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분들은 어떠한 HR 문제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다양한 근로기준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본 기사와 같이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조차 몰랐던 분들이 매우 많았죠. 결국 과태료, 벌금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사팀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처리를 하다 보니 서류는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분산된 업무들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통합된 HR 솔루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하지만 이런 소상공인 시장에 전문적인 대표적인 HR 서비스는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전문 올인원 HR 솔루션 샵솔입니다. 샵솔은 소상공인 분들의 다양한 분산된 HR 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셨지만 지금은 샵솔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직관적인 UI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근로기준법, 그 노무 리스크 관련돼서 감소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노무사를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직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진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의 신고 그리고 불시에 근로감독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IT 회사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BGF 리테일과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만족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현재 누적 사업장 37,000개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기준으로 9%의 마켓시어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은 내년 3월 달에는 5만 개 사업장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섭은 왜 소상공인 HR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업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HR 솔루션을 통해 확보한 사업자가 유저를 기반으로 금년 12월 달에 기착 채용 서비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신용평가의 핀테크 사업으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확장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직원의 자연 유입의 구조 때문인 거죠. 저희는 사업장 하나를 확보했을 경우에 연간 25명의 직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를 확보하기에 방대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장 확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구직자, 직원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마감됐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지방에서 카페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이런 문제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게 37,000개 정도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랑 계약된 게 또 말씀 주셔가지고 비중이 그 37,000개 중에 그 대형 사업장이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나요?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 결국은 저희랑 연간 계약을 했던 가맹 점수 계약으로 봤을 때 17,000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2만 개는 완전 그 1인 자영업자에 네, 가까운 맞습니다. 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CU 같은 경우에 16,000개 편의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다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물론 그 업주분들은 소상공인이겠지만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니까 뭐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요 자료만 봤을 때는 저 아버지한테 그 지방에서 카페 하는 아버지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분이 또 쉽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편한 그 접근성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HR 솔루션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매우 버티컬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요, 잠시만요. 네, 지금 타이머가 잘못 오작동을 일으켜서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적 문제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사업자가 얼만큼 쉽게 쓸 수 있는지. 네. 일단 답변을 이어가자면은 소상공인 분들은 15시간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많습니다. 주시간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버티컬 업체들은 다양한 서비스들 52시간 혹은 KPI, OKR 부분 서비스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의 어려운 부분은 다 걷어냈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집어넣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슈퍼앱처럼 아까 뭐 소통, 카카오톡, 급여 관리, 급여 명세서 엑셀로 되고 있는 것들 통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미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통합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거를 각 버티컬보다 각 버티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경쟁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BGF 리테일과 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도 각각 좋은 서비스들을 확보해 놨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분한테 이 앱을 다 설치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적인 걸 찾다 보니까 저희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랑 계약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앱이 여러 개 있으면 너무 복잡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중에 간단한 부분만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통합적인 부분에서 니즈가 매우 컸다는 걸 저희가 CU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마케팅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냥 소상공인 분들이 알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일즈를 계속 다 해줘야 되나요?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는 구글 애드 월 30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 100개 사업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만들어 놓은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 이런 거로 오가닉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랑도 계약하시고 잘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인 결제,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트나 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뭐 저 최근에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도 직접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일수록 이제 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네. 뭐 키오스크나 무인 그 판매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위협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통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는 급여 명세서라는 서비스도 하나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반드시 발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바라봤을 때 5인 이상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급여 명세서 서비스 때문에 월 한 번씩은 접촉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인인 경우에도 직원을 한 명을 운영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틈새가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인 시장이 늘어났다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장 관리뿐만 아니라 채용 부분에 들어갈 부분도 있고요. 또한 핀테크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